자, 봅시다. A, B 두 조의 선수들이 축구 승부차기 연습을 하려고 한다. 두 조에는 각각 5명의 선수가 있대요. 자, A조에서 시작하여 A조, B조의 선수가 한 명씩 교대로 승부차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조의 선수가 모두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해서 4대4로 승부가 나지 않고 추가로 각 조에서 한 명만 더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5대4로 A조가 이길 확률은? 하고 물어봤고 독립시행이고 승부차기가 성공할 확률이 0.8이래. 그럼 성공 못할 확률은 0.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순서대로 지금 차는 거야. 이게 8번의 경기를 내가 적은 거고 마지막에 5대4로 A가 이기려면 9번째 경기에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요? A가 공을 넣어야 돼요. 이긴다기보다는. 그지?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시도에서 A가 넣어야지. 그래, 이게 4대4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넣어야 되네. 그다음 마지막에도 넣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이거 이제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푸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근데 이거 2명이나 질문했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푸신 것 같아. 자, 그 다음 넘겨서 953번 보죠. 0.2요? 왜죠? 아, B야. 10번 경기에 B가 못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대요. 내 축구 경기 본 지 오래돼가지고 5대4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마지막 원코인 있죠? B팀이 차서 못 넣어야 되는 거지. (953번) 자, 한 개의 주사위와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6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 주사위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6개의 동전 중에 앞면 몇 개 나와야 돼요? 1개 나와야 돼요. 그럼 요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5승이지. 대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 이걸 섞어야죠. 자, 주사위가 2가 나왔어요. 휙 던졌는데 주사위가 2가 나왔어? 그럼 앞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X고. 어차피 그 2분의 1이 6승이잖아. 대신 여기다 뭘 곱해야 돼? 6 콤비네이션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구조를 보니까 주사위가 3 나오면 2분의 1의 6승이고 동그라미 3개, X 3개니까 6시 3이겠지. 이 짓을 6까지 하면 6 나왔을 때는 2분의 1의 6승인데 동그라미가 6개여야 되고 굳이 쓰자면 6시 6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답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공통 인수로 보셨을 때 묶어주면 뭐가 남아요? 6시 1부터 6시 6까지죠. 그럼 이만큼은 이항 정리 성질을 이용해서 2의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돼요? 63 곱하기 64분의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128분의 21 이렇게 4번. 우리 준성이는 이게 기억이 나나요? 이게 문제야. 네 문제. 까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957. 봅시다. 손바닥에 6개가 있네요. 이거 뭐라고 해요? 요 게임 이름 대댄치라고 해? 대댄치 아닌 사람 없어?
니네 다 김포 사람이야? 동네마다 부르는 게 다르대. 난 대댄지. 뒤집어라 엎어라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 데가 있대. 네. 난 대댄지. 그냥 대단했지? 어. 뭐 없어요? 대댄지 이거요. 앞에 그거 없어요? 그거 있어? 잠깐만. 너네 있어? 뭔데? 엎어라 뒤집어라 대댄지. 엎어라 뒤집어라. 아. 그리고 어떤 동네 가면 이렇게 한대요. 대댄지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라 엎어라. 서울 수유리. 맞아요? 이거? 어. 진짜? 이렇게 한대. 그것도 있어. 똥 빨아먹기. 안 들어봤어? 여섯 명이 세 명씩 두 팀으로 나누기 위하여 임의로 오른손에 손바닥 또는 손등을 동시에 내는 시행을 하는데 이게 대댄치라고 하잖아요. 낸 사람 수가 손바닥이랑 손등이 3대3으로 같으면 이제 같은 팀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팀이 결정될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거야. 팀이 결정될 확률. 손등 셋에 손바닥 셋이면 되지. 그럼 이거 2분의 1에 6승에 6시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편이 결정될 확률이야. 맞죠? 그럼 편이 결정 안 될 확률은? 이게 되는 거죠. 4로 약분 좀 해놓읍시다. 그쵸? 지금 얘네들이 두 번 이하의 시행으로 팀이 결정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그냥 팀이 탁 결정이 돼버릴 수도 있고 첫 번째 시행에서는 팀이 결정이 안 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팀이 결성이 될 수도 있다고요. 끝이에요. 얘네 둘을 더해야 되니까 256으로 통분해 주시면 여기에 16 곱해야 되죠. 위에 16 곱하면 80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135예요.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약분이 안 되겠죠.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안 어렵죠? 그 독립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P를 구해와야 되는 유형이 계속 나와. 봤어? 이런 P를 구해와야 되는 유형이 계속 나와요. 답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957. 맞고요. 넘겨봅시다. 자, 유형 7번으로 오셔서요. 981번은 질문이 나왔고 내가 하나만 더 제일 느낌 있는 문제로 978번? 예전에 풀었을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978, 981 이렇게 두 개 봅시다. 978, 981.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경우의 수 36개고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띡띡띡띡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 자,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에 나온 횟수가 같을 때 자, 밑줄 빡 치셔야죠. 때 앞쪽에다가 사건을 깔아놨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앞면과 뒷면이 같을 확률을 구하셔서 이걸 조건부 확률로 삼으셔야 돼요. 그쵸? 이때 동전 4번 던졌을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앞면과 뒷면이 같을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가 같아. 경우의 수에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6분의 1이야. 이 6분의 1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동전을 4번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앞면이랑 뒷면이 횟수가 같은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면 몇 번? 2번. 뒷면 몇 번? 2번. 이게 동전이 같은 수가 주사위가 같은 수가 나왔을 때 동전의 앞면, 뒷면 개수가 같은 확률이야. 자, 그 다음에 동전이 자꾸.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르게 나왔을 땐 동전을 2개 던지는 거고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 조건부에서 가장 유명한 유형인데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분자 이 교집합이 자연스럽게 확률이 계산되는 이런 유형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 저번 시험의 메인이었죠, 그죠? 됐어요? 문제 끝. 자, 계산합시다. 몇 곱해야 돼요? 그렇지, 위아래 48. 아주 마음에 들어. 답이 없네? 있네? 23분의 3, 1번이요. 됐죠? 계산 잘 하시고. 981번 봅시다. 이 별거 아니에요. 자, 좌표 평면에, 준성아, 원점에 점 A가 있는 거야. 앞면이 나오면은 A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또 조건부네, 그지? 점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은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다고? 자, 갑시다. 여러분, X좌표가 3이 되면 시행을 멈춰야 되죠? 그럼 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 일단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아? 처음에 쭉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3에 도달하든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3번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든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든가, 즉 0,3에 도달하든가 1,3에 도달하든가 2,3에 도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0,3에 도달하는 방법. 이 밑에 있는 사건이 연달아 3번 일어나야 되지. 2분의 1의 몇 승일까? 3승. 자, 그 다음에 1,3에 도달하는 방법. 자, 위에 있는 사건을 내가 X, 밑에 있는 사건을 내가 Y라고 하면 X라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Y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돼? 3번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의 4승인데 4 콤비네이션 1을 곱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에 2,3에 도달하는 방법.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X 2번에 Y 3번이 섞여야 되지? 2분의 1이 몇 승일까? 5승이고 섞어주셔야 되니까 5C2나 5C3으로 섞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Y가 3에 도달하는 거지. Y좌표값 3인 곳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x의 좌표가 1일 확률은 이거 올려주세요. 됐어요?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계산은 그렇지. 촌스럽게 통분하고 있지 마요. 어? 왜? 어? 마지막에 뭐라고? 어? 말을 똑바로 해봐. 그 Y가 세번 나와보면 어, 멈추니까. 멈추니까. 아, 이거 빼야 된다고? 아닌데? 빼면 안 되는데? 어? 아니, 말을 넌 설명을 해줘. 3C1이 뭔지 모르겠어. 어? 2, 4, 5. 난 몰랐는데 넌 어떻게 알았냐? 아, Y를 고정해야 되는구나. 아, 얘들아, 여기 Y가 고정이다. 너 무슨 설명한 거야? 아, 경기 설명한 거야? 얘들아, 이거 막 섞으면 안 되네요. 만약에 이게 섞였을 때 YYYX 이렇게 섞여버리면 이렇게 위로 띡띡띡 가서 끝나버리네,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Y가 나와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만 계산 다시 하면 되죠. 자, 여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고 여기도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뒤에 이런 유형 있죠? 여긴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고 자, 계산하면 얘가 16분의 3 얘는 32분의 6 16분의 3 그러면은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3에 요거 갖다 올리시면 돼요. 이건 안 틀렸겠지? 3번이에요. 됐죠? 오케이. 넘깁시다. (986번) 이거 뭐야? 뭐 나왔으니까 풀긴 풀되 이제 여러분들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나 물어보자. I 몇 승이야 마이너스 I 나오니? 3승. 그럼 n-n이 3이 돼야 되니까 n-n이 3이거나 n-n이 마이너스 3이어야겠다, 그죠? 지금 m이 뭐냐면 자, 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이 상자를 3번 던져가지고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2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n-n이 3 되려면 지금 상자 3번 던지는 거니까 2가 3번 나오고 아니면 2가 3번 안 나오고
이런 방법밖에 없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가 3번 나오려면 4분의 1이 3번 이렇게 쓰자. 맨날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A가 3번 안 일어나려면 4분의 3이 3번. 됐죠? 끝이에요. 자, 요거는 64분의 1이든 거고 요거는 64분의 27인 거고, 그래서 두 사건 다 더해주면 4로 약분해서 16분의 7 2번. 이런 게 터프야. 너무 행복하죠. (999) 번으로 갑시다. 준성? 자, 그럼 문제 읽어보세요. 아니, 각자 읽어보라고. 빨리 갔다.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세요. 문제 조금 빨리 푸는 것 같아서 약간 텐션을 죽여드릴 테니까. 갔다 와,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갑시다, 이제. 자, 맨 처음에 원점에 P가 있는 거야. 그래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즉 3분의 1의 사건이 일어나면,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걸 제가 사건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 또는 4의 눈이 나오면, 즉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면 1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사건 5 또는 6이 나오면, 즉 3분의 1의 사건이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점 P가 원점에 있을 확률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는 0의 개수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사건 C가 그냥 4번 일어나면 원점에 계속 있는 거지. 3분의 1에 4승.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페어로 일어나야 되잖아. 얘만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럼 A 한 번, B 한 번 일어나고 C 두 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도 3분의 1이 몇 승? 4승이야. 얘들아, 이게 너네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여기에 콤비네이션 곱하는 습관 말고 얘네를 섞는다라는 느낌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 얘는 뭘 곱해줘야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할 수 있어? A 두 번? B 두 번 일어나도 원점이죠. 그럼 3분의 1의 4승이고 이거 섞어주는 거야. 4팩, 2팩, 2팩. 근데 이건 4C 2로 섞어도 상관이 없죠. 알파벳 종류 2개밖에 없으니까. 자, 다 더해줄 거야. 그럼 81분의 1에다가 개수가 1, 12, 6. 자,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4번입니다. 너무 문제들이 편안하죠? 자, 다음 1001번, 1002번.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유형이지. 가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자, 준성아.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대요. 자, 주사위를 6회 던졌을 때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꼭지점 B에 있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대요. 우리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점 B에 도달하려면은 이 수들의 합이 총 몇이 돼야겠어요?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갔을 때 B에 도착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돼. 시계 방향으로 몇 칸? 3칸 움직여도 돼요. 수의 합이 3이 돼도 됩니다. 근데 주사위를 6회 던진다고 했지. 그 다음에 수의 합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돼도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수의 합이 이거 몇 번 던지는 거지? 6번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은 안 되고. 자, 수의 합이 좌표의 합이라고 쓸걸. 뭐 어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여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은 안 되겠다. 해볼게. 그럼 봐봐. 6번 던져가지고 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 몇 번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2번에 1 4번. 이렇게 하면 0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숫자 6개를 조합해가지고. 맞아? 이해되고 있니? 안 돼. 그 다음에 수의 합이 3이 되게 하려면 1 5개에 마이너스 2 한 번. 이러면 수의 합 3이죠. 그죠? 그럼 1이 5개 등장했다라는 건 뭐야? 홀수가 몇 번? 5번이 일어나고 짝수가 몇 번? 한 번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이너스 5도 안 됩니다. 이해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수의 합이 마이너스 9가 되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가 돼요. 준성아 이해되니?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B에 오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이 5번 일어나고 또 2분의 1이 한 번 일어나고 요거 섞는 건 6시 1로 섞든 6시 5로 섞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다 구했네요. 얘네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64분의 12요. 4로 나누면 16분의 3. 3번. 이거 왜 질문 안 했지? 1002번. 니네 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수금 반 애들이 왜 이거 질문 안 했을까? 자, 볼게요. 자, 꼭지점 A에서 출발하는 거고 주사위 한 개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홀수 나오면 정오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됐죠? 2칸 또는 1칸 움직이는 거야. 시계 방향이면 준성아 A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도는 거야?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이 방향으로 도는 거야. 자, 그래서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꼭지점 A로 도착할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움직이면 A 오죠. 또 몇? 10을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뭐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사위 10번 던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최대 좌표값이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2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수의 합 5 되려면 1만 5번. 이 아니지. 이거 몇 번 던진다 그랬어? 주사위 10번 던지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거 안 되네, 5는. 그죠? 그죠? 자, 홀수만 10번 나오면 두 바퀴 돌아서 A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의 합 15 나오는 방법. 이를 최대한 많이 주면 7번 줄 수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 하나. 요게 1, 1로 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얘가 다시 1, 1로 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번. 이 5개에 1 몇 개? 5개. 그럼 짝수 몇 번? 5번. 홀수 몇 번? 5번. 준성아, 이해되니? 자, 10 콤비네이션 5 외우고 있는 사람. 210 아니야? 맞지? 얘네 널 못 믿는 건 아니고 내가 못 믿어서 잠깐만 해볼게. (250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수의 합 20 되는 건 2가 10번이죠? 그럼 이렇게 쭉 더해야 되는 거니까 1024분의 254 2로 떼면 512분의 127? 더 약분 안 됩니다. 아, 답이 있네. 4번.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풀었잖아요. 집에서 다시 해보세요. 오늘 제대로 못 풀어오신 분들은. 준성아. 자, 넘겨서 이산 확률 변수로 갑시다. (1023번) 안 돼요. 이런 거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니들이랑 1022를 풀지 않았어요? 안 풀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니 얘들아, 여기다가 1, 2, 3, 4, 5 다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에 모르는 상수 구하는 건 어차피 시그마 p가 1이다. 이 성질만 이용하는 거니까. 또 이런 부분 분수가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6월이고 지금 7월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나 이런 공식은 이제 설명 안 해요. 이 공식을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야. 공부해 오셔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 2, 3, 4, 5 넣으면 뭐 남아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자, 언제까지 내가 풀어서 계산할 수는 없어, 이제.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한 번만 하자. 여기에 1부터 5까지 다 넣으면 이런 확률 분포 표가 작성이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2 넣은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을 쭉 5개 다 더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2분의 a로 묶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분수 표현들만 더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거 1분의 1, 3분의 1. 두 번째 거 2분의 1, 4분의 1. 자, 이렇게 바로 지워지는 게 확인이 안 되면 하나 더 쓰고 마지막 것도 2개 더 써야 되지. 근데 어차피 5개 쓸 거니까 5개 다 쓸게요. 자, 앞으로 이런 수업은 없어요. 알겠죠? 앞에 2개, 뒤에 2개 남기는 거야. 건너 지워지면. 내가 어제 유튜브에 영상이 1900개가 됐길래 올해 작년 12월부터 수업한 영상을 쭉 봤다. 제목만 쭉 봤어. 제목만. 니네 고3 애들이랑 수업한 게 절반이더라고. 새로운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수업 때 푼 문제들만 복습했어도 저 문제를 한 10번은 풀어봤을 거야.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알겠죠? 계산. 근데 내가 이거 계산시키면 분명히 또 하루 종일 계산하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들한테 연습시키는 거야. 진짜 반성을 좀 해야 돼. 50인가? 21에서 13 빼면 8이잖아,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px는 1 하고 물어봤으니까 저기다 1 넣으실 거지? 그러면은 a에다가 여기 1 넣으면은 1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끝나야 돼. 됐죠? 확률 질량함수. 뭐라고?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왔다 갔다 되셔야 되고, 합이니까 뭐 이런 분수꼴이나 루트꼴 나올 수 있고. 넘겨요. 1031. 뭐 가끔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와 있을 때도 있긴 있는데요. 어, 2부터 6까지가 10분의 7이라는 건 이렇게 확률 3개가 10분의 7이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가 5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2개가 6분의 5라는 거거든요. 아, 6분의 5가 아니고 뭐야? 5분의 2? 10분의 4라고 쓰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x는 6일 때, 그러니까 p1을 물어본 거죠. 이거 물어본 거죠. 여기서 식 하나 더 쓸 수가 있는데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4는 뭐예요? 1이겠죠.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p1만 찾으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이걸 빼요. 네 번째 식에서 세 번째 걸 빼. 그럼 p1 사라져, p2 사라져, p4 사라져. 뭐만 남아요? p3만 남죠. 요게 1 빼기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3이야. 돼? 그럼 이게 10분의 3이야. p1 몇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겠지? 자, 넘기세요. 1040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 2, 3이고 px는 px래. 이때 ex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럼 시그마 분석하듯이 k에 1, 2 그냥 넣는 거야. k 1 넣으면 가 되는 거고 k에 2 넣으면 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상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몇이래? 1, 2, 3. 그리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이걸 작성을 했을 때 1, 2, 3이 있는 거고 그 밑에는 1, 2, 3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겠지. 근데 이게 확률들의 관계를 준 거 아니야. x2가 뭐래? x1의 절반. 그럼 내가 얘를 4k로 쓰면 얘는 k인 거지. 2k. 그 다음 x3는 뭐래요? p2의 절반. 그리고 k네. 그럼 다 더해서 7k가 1이 되는 거야. k 몇이에요? 7분의 1. 자, 문제에서 2x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곱할 거죠? 맞아요? 4k, 4k, 3k, 11k. 자, 이렇게 끝내시는 거고요. 요 관계식으로 각 확률들 깔끔하게 잡으신 거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도 풀어보세요. 됐어요? 됐죠? 오케이. (1054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힘내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좋은 문제 진짜 많아. 열심히 좀 해봐요. 자, 1, 2, 3, 4, 5, 6, 7, 8, 9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하는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맞아? 그럼 x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땐 몇일까? 1. 어떤 상황이에요?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꺼냈는데 뭐? 그렇지. 1이 나오는 상황, 그죠? 제일 운이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계속 1이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다 꺼내가지고 마지막에 1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9겠죠. 맞아요? 그러면 시행 횟수, 꺼내야 하는 공의 개수가 1이 돼버렸다는 건 처음에 공을 바로 1을 꺼낸 거지. 맞아요? 확률 몇? 9분의 1. 그리고 여러분 여기 1054번하고 1053번의 별표 좀 치시고 연습을 좀 하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보건 추출은 통계에서 흔치가 않아요. 비보건 추출이 통계에서 흔치가 않아. 자, 비보건 추출 문제가 나오면 좀 연습해 보세요. 야! 2번 꺼내가지고 1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1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안 나올 확률은 9분의 8. 이해돼? 그럼 공 하나가 나왔지.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그래서 이렇게 8이 기분 좋게 지워지면서 확률이 또 9분의 1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세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온다는 건 처음에 1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공 8개 중에 7개 중에 하나가 뽑혀가지고 1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7개 중에서 1이라는 공이 뽑혀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지금 꼴을 보아하니 모든 확률이 다 뭔 것 같아? (9분의 1인 것 같죠? 그쵸? 자, 여기서 x의 기대값 물어봤거든요. 이런 건 계산을 안 합니다. 이런 건 계산을 안 해요. 왜? 확률이 다 같이. 이러면 중간값, 최빈값, 평균이 다 같다고 중3 때 배우셨죠. 그래서 1, 9의 중간값이 평균이에요. 계산도 합시다.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8, 9분의 9죠? 그럼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라는 거 기억하시면 분자가 45여서 온 거고,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지만 분자를 혹시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요. 됐죠? 오케이. 2분의 nn 플러스 1 넘겨요. (1074) 근데 아가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A랑 B 빼면? 뭐야? 표준화할 때 쓰던 거 아니야? X 표준화할 때? 너는 이걸 Z점수라고 해. 자기의 표준점수. 니네 모의고사 보면 1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표준점수 주죠. 그죠? 저 점수에다가 적당한 A랑 B랑 더해가지고 니들 표준점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 니네들 표준점수 계산하는 방법이야. 뭐 안 궁금하지? 얘 봐요. 자, 지금 X의 평균이 뭐래?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어. 그지? 나는 근데 표준편차를 안 한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분산으로 할 거예요. 분산으로. 자, 근데 지금 X가 어떤 순서로 변신되어 있는지 잘 봐. 너네 몇 살이야? 고3이지? 할 수 있다. 자, 지금 X에다가 맨 처음에 뺄셈을 한 걸까? 곱셈을 한 걸까? 나눗셈을 한 걸까? 처음에 X에다가 뺄셈을 한 걸까? 곱셈을 한 걸까? 나눗셈을 한 걸까? 플러스 B를 한 걸까? 뺄셈을 먼저 한 거지 않겠어? 그러면 평균이랑 분산은 어떻게 돼? 평균은 변수 모양대로 변하고요. 분산은요. 안 변해요. 뭔가를 빼고 더할 때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뭘로 나눠놨어? 시그마로, 그치? 시그마로 나눠놨어. 그럼 평균도 어떻게 돼? 시그마로 나눠야 돼. 아니면 시그마분의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분산은 시그마 제곱 배가 되는 거야. 시그마 제곱분의 1이 1배가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죠? 여기다 뭐 한 거 같아요, 지금? A배 했지.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될까? A배가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될까? 잘했다. A제곱배가 돼요. 알겠죠? 여기다 B를 더하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 B가 더해지겠지. 분산은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요게 분산이고요. 얘는 이게 0돼서 지워져 버리니까 B만 남아. 이게 평균이야. 알겠죠? 이거 뭐라고? T의 분산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선 T의 표준 편차에 관심이 있죠. A. 요게 20이고 요게 100이에요. 120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얘들아. 맨날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 뭐 얘가 이렇게 변신되어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뭐. 그치? 근데 원리는 똑같지 뭐. 자, 넘기시고. 자, 뒤에는 일단 지문이 없는데 이거는 안 풀어서 없는 것 같아. 그치? 어디까지 숙제였는데? 1080? 아, 그래? 뒤에는 좀 잘라서 줬니? 그래. 유형 2개 뺐네. 됐죠?
이제 개념서 펴셔가지고 여러분들 8쪽 보시면은 이항 분포 나와요. 이항 분포부터 이제 이론 수업을 할 거고. 왜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니? 이 쉬는 시간 드릴게요. 28분까지 쉬세요. 이 독립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뭐 오지선다형 문제 20개를 푸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요. 지금까지는 뭐 20개 중에 3개 맞출 확률 이런 게 궁금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산을 어떻게 해요? 20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독립사건 A가 3번 일어나는 거니까 5분의 1이 3개고 5분의 4가 17개 해서 20 콤비네이션 3을 이렇게 곱했잖아요. 맞죠? 지금은 이제 이항 분포에서는 20회의 시행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지금까지는 횟수가 3번 또는 횟수가 4번인 확률을 계산했었는데 이제는 횟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X는 횟수죠. 횟수죠? 무슨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니들이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어. 이게 어렵지가 않아. 여기 3자리에 그냥 X 넣으면 돼요. 여긴 뭐라고 쓰면 되겠니? X랑 더해져서 20이 되면 되지. 20-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표현 자체가 조금 헤비해 보여서 니들이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이 X에 있는 숫자 몇부터 몇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부터요. 0부터 20까지입니다. 이거 1부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많은데 X가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X에다가 0부터 20까지 넣으면 좀 칸이 많긴 하지만 확률 분포 표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너무 길잖아요. 팔이 아프잖아. 그치? 이런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분포 표를 쓰려면 정보가 2개만 있으면 돼요. 뭐게? 총 시행 횟수랑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만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분포를 갖는 상황을 간단하게 바이노미얼 n, p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이항 분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정리. n 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독립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면 잘 봐, 끝까지 집중해. 기호로 바이노미얼 모, 뭐라고 쓴다고? n, p라고 쓰고 이 n이랑 p가 결정이 되면 니들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결정이 되면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이걸 써내면 x는 0부터 n까지 가능한 거고 확률 분포 표도 만들 수 있겠죠. 됐죠? 자, 정리합시다. 이항 분포는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노미얼의 약자를 따라서 B라고 쓰는 거고 얘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 있지?
이런 거. 그쵸? 의 분포예요. 쓰세요. 수업 끝. 평균이랑 분산 계산하는 것만 하면 돼. 뭐야? 아, 이거 월수금반 애들 숙제였거든. 이거? 미적반 애들 맨날 까먹어서. 하루에 몇 번씩 보지? 적분할 때? 차수 다운 시키는 거? 자, 지금 굉장히 간추려서 수업하긴 하잖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다 하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늘 4시 반인가 단톡방에다가 효진이는 내 개인톡으로 보내놨다. 단톡방에다가 방학 때 3단원 수업한 거 강의 5개 올려놨어요. 5개밖에 안 돼. 어? 그거 봐. 안 되면 그거 보면 돼. 그때 얼마나 친절하게 했니? 개념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개념 28번부터 43번까지. 그래? 아, 힘들어. 여기까지 됐죠? 필기는 여기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네모 하나 치시고 밑에 또 있어요. 좀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지워도 되지. 이 바이노미얼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 봐봐. 바이노미얼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걸 확률 질량 함수로 바로 좀 바꿀 수 있는 습관을 좀 해주시면 좋아. 하나만 해볼까? 뭐 7,4분의 1이다. 그럼 총 시행 횟수는 몇 번인 거야? 7번인 거고, 여기에서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가 x인 거지, 그지? 그치? 그래서 요걸 px는 x로 바로 잡아서 쓰실 수 있으면 되는데, 7번 중에 동그라미가 x개, 그 다음에 각 동그라미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 안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 그 다음에 7-x, 이렇게 써내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표현 하나만 더 써놓고. 뭐 위에 있어. 그래도 얘들아, 자꾸 써. 자꾸 써요, 자꾸. 자, 그러면 요 시행횟수 n이 있잖아. 조금만 커져도 확률 분포표가 되게 길어져요.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x라는 것은 셀 수 있고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 마플 시너지에서 계속 물어봤던 이거랑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제 계산을 오지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걸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요. 그죠? 분산은 뭐였어요? 1에서 2항 분포가 훨씬 쉽죠. 이 과정을 증명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고등수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거 이제 외우시는 거야. 자, 네모 치고 별표를 칩시다. 너무 고마운 일이지. NP, 이 짓을 안 해도 돼. 축하해.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큰 수의 법칙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 오늘 이항분포 숙제해 오실 때도 유형 12번은 안 푸실 겁니다. 알겠죠? 저를 믿어도 돼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
수능에도 모의고사에도. 사라졌나요?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카지노에서 돈 잃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인 거고 이걸로 유형이 없어요. 유형 자체가. 알겠죠? 뭐라 그랬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하기 전에 이항분포 문제를 2개만 풀고 갑니다. 자, 교재 표시구역 마플 시너지. 여기 효진이 프린트 있나? 이항분포 프린트 없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100번 반복할 때 이런 횟수가 나오면 이제 n일 확률이 높아. 자,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문장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아시겠어요? 100회 시행에서 지금 사건 A가 몇 번이 일어나고 몇 번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을 까보면 이 안에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이 들어있는 거라고. 알겠어? 난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모두? 앞면.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PA가 4분의 1이고 뭐 이건 PA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집합 기호 잘 안 쓰시니까 제가 그냥 B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P고 이게 문제의 Q야. 그럼 얘는 바이노미얼 뭐야? 100,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가지고 연습하라는 게 뭐였죠? 질량함수 쓰는 연습을 해요. 알겠지?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중요한 순간에 안 나와. 자, 이 문제에서는 EX랑 VX 구하는 거니까 NP 하시면 EX, 그 다음에 NPQ 하시면 이제 VX인 거지. 그럼 Q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곱해주시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EX 플러스 3하고 EX 플러스 3 이산확률 변수의 관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평균은 2배하고 3 더하면 되고 분산은 x가 몇 배 됐어? 2배. 그럼 요거는 4배. 그렇지. 답 128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밑에 거 하나 더 1163번 해봐요. 일 소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오. 자, 근데 나는 이거 문장으로도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이제 고3 확률과 통계는 집합이랑 문장으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횟수를 곱한 값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소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36분의겠지? 됐죠? 소수가 되려면 소수랑 1이랑 곱해줘야 됩니다. 소수끼리 곱해줘도 합성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1, 2, 1, 3, 1, 5, 2, 1, 3, 1, 5, 1 이런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
이해되지? 얘들아 36으로 본다는 건 이 속에 이렇게 바뀐 관계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사건이 A가 일어나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는 거니까 얘는 바이노미얼 180,6분의 1 이걸로 확률 질량함수 쓰는 것도 연습하시고 훈련시킨 대로 해. 자, 문제에서는 저거 아따 힘들다. 저 뭐야 시그마 X 분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산으로 하시고요. 자, 180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5니까 25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1은 여기 30 들어가서 61 그 다음 v 2x 플러스 1이 요거의 4배 그럼 시그마 2x 플러스 1은 여기에 루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여기다 2배를 하셔도 되지.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기 스타일대로. 난 분산으로 합니다. 됐죠?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론 수업을 할 거고요. 이론 수업 끝나고 시간 되면은 몇 문제 더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개념서 7쪽으로 오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너무 쉬워서 내용들이 여기 봐요. 자, 연속 확률 변수랑 대비되는 개념이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셀 수 있고 횟수나 개수 같은 거다. 맞죠?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랑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연속적인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보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라고 써놨으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던 이 x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수도 괜찮은데요. 실수도 괜찮은데 수학에서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유리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자, 유리수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숫자의 범위를 확장시켜 갈 때 자연수 배우고 정수 배우고 그다음 정수가 아닌 숫자를 배운 다음에 유리수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수 개념에다가 무리수를 얹어서 실수 개념을 만들었지. 그쵸? 근데 이 실수에 무리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변수에 무리수라는 개념을 대입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유리수 이상부터는 그냥 연속적이다라고 보셔도 돼. 분수나 소수들. 이해돼?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얘기했었는데 우리 수업 때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랬어? 그렇지, 물리량들. 길이나 무게나 온도 따위들 이런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돼. 그쵸?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요. 내가 운유고 400명 키를 조사하면 연속 확률 변수고 내가 운유고 400명의 독서량을 조사하면 그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자, 지금까지 이산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확률 분포를 어떻게 썼었냐면 얘네들이 뚝뚝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값이니까 이렇게 값을 써가지고 이 밑에다가 확률들을 하나하나 적었지. 맞아요?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했고 얘를 함수로 쓰면 확률 질량 함수였어.
맞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변수 x가 어떤데?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정수값이야? 아니죠. 1과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x들이 있고요. 2와 3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x들이 있어. 이 밑에다가 확률을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x값들이 갖는 확률을 함수값으로 갖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랑 밀도 함수의 차이는 확률 질량 함수는 뭔가 좀 뚝뚝 끊어져 있고, 그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흐르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감에서 이 질량이라는 단어랑 이 density라는 단어는 얘는 약간 고체랑 어울리는 질량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지드 바디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애들이고, 이 density는 유체랑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좀 연속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름 저렇게 지어져 있는 것뿐. 돼요? 돼요?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의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배워볼게요. 함수 값들이 다 뭐라고? 확률값이야. 이 x가 갖는 확률값, 이 x가 갖는 확률값, 이 x가 갖는 확률값, 이 x가 갖는 확률값. 아시겠어요? 음수일 수 있어요? 없죠. 자, 1번 별표. 자, 그 다음에 내가 운유고 학생들 키를 조사해가지고 제일 작은 놈 조사해봤더니 140이야. 오케이? 그럼 140일 확률은 내가 운유고에 전학 갔을 때 140일 확률은 이제 40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운유고 학생들 400명 가지고 조사해보면은 이제 완전 연속적이진 않을 테지만 범위를 뭐 대한민국 요 정도로 키워보면 이제 키 값들은 거의 연속이 돼. 최대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확률 밀도 함수 말고 질량 함수 확률 분포표에서 이 밑에 있는 p들 다 더하면 몇이었어요? 1이었죠. 지금은 p들이 뭐야? 함수 값들이지. 근데 함수 값이라는 건 여러분 길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가 4면 아가들아 요 길이 4잖아. 맞죠? 함수 값이라는 건 길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그럼 요 길이들을 다 더하면은 요거 다 더한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렇게 선들의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면적이 돼요. 이게 정적분이 정이었잖아, 그지? 자, 2번은 이렇게 써. 그리고 넓이는 1이다의 네모. 이렇게 쓰세요. 자,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 다 더하면 1이었지, 준성아.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1이야. 겁나 쉽죠? 이 두 개가 끝입니다. 끝. 진짜 끝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 됐어요? 됐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봐요.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 그치? 너네 정적분이 넓이야?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썼네? 이유는? 1번 때문이에요. 절대값 안 달아도 돼.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체크하시는데요. 어디냐면요. 252쪽이야. 내가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니네가 여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나마 좀 이과인 애들, 미적한 애들은 좀 괜찮아요. 한번 보자. 자, 1213번 풀어봐. 이것도 내가 공부해달라는 대로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그래프적인 기초가 너무 약해요. 너무.
자, 일단 풀어봐요. 얘들아, 확률 질량함수 특징은 나 2개 가르쳤어. 그 2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야. 방금 배운 건 기억을 해야 돼. 뭐해 준성, 빨리 해. 이건 진짜 못 풀면 안 돼.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하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저거 면적 1이야. K 몇이야? 이렇게 이제 곧 중학교 1학년 1학기 애들이랑 저 문제 풀어요. 곧 푼단 말이야.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수업하는 거 봤지 너? 여기 3명 앉아가지고 요만한 애. 걔 곧 이거 풀어. 곧 이거 해 걔. 1학년 1학기 4단원님 좌표평면과 순서쌍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왜 못하냐? 벌써 포기하고 들어가서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어디가 x 전체? x의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둘러싸인 면적. 어디겠어? 아니 이게 함수잖아. 그래, 면적이 어디겠어? 그래요, 아래. 계산이 좀 걸리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답을 틀리거나 이러면은 진짜 안 돼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정의는 적분으로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적분은 안 합니다. 다 직선으로 나와요. 삼각형, 사각형만 다루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과학통이랑 문과학통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과학통에서는 정적분을 했거든? 근데 너네는 이제 정적분을 안 해. 너무 좋죠? 자, 봅시다. 면적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들이 워낙 사다리꼴을 못해서 사다리꼴로 해줄 거야. 자, 지금 여기 직사각형 모양을 보시면요. 가로 1이고 세로 4분의 1이에요. 그럼 면적이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그럼 이 면적은 몇이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돼. 얘들아, 나 지금 2개 가르쳤어.
지금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의 두 가지 성질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죠? 자, 이 사각형 모양 이름 뭐예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서 평균 낸 다음에 높이 곱하는 거지. 자, 이게 4분의 3이 돼야 돼. 자, 이 길이 4분의 1이고요. 이 길이 k입니다. 곧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산하면 양변에 2 곱해서 이쪽이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넘어가면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k가 4분의 5. 뭐 하나 끝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우신 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x가 2분의 3인 곳이 여기잖아. 그럼 p의 x가 2분의 3보다 큰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 확률 분포표에서는 x가 2분의 3보다 큰 게 얘 두 개니까 요 밑에 있는 확률 두 개를 더했죠. 지금은 이 두 개를 더하는 행위가 뭐냐면 면적을 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요. 항상 두 가지로 연습해야 되는데, 이 직선을 일단 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을 치실 거고 5개월 뒤에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저 직선을 보고 직선을 따고 싶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1,4분의 1을 이용하든가, (2, 4분의 5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빨리 따셔야 돼요. 길기는 1분의 1. 왜? 이거 4분의 5였으니까. 자, 그러면 2분의 3보다 큰 x값을 갖는 범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값이 2분의 3보다 큰 곳의 넓이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다리꼴을 한 번 더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y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2분의 3을 대입합니다.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2니까 4분의 3. 여기 4분의 3. 되시죠? 이걸 하고 도형적 분석 연습까지 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중점이거든. 그쵸? y 값도 1대 1이겠지. 그래서 4분의 3이야. 근데 이것만 연습하면 안 돼. 평형성이 깨진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닮음을 못 쓰거나. 그래서 이 연습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실전에서 혹시 내가 두 가지 수단을 고를 수 있다면 뭘로 풀어야 돼요? 이걸로 풀어야 돼요. 이걸로. 이게 빠르니까. 알겠지? 근데 저걸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돼. 내 말 이해했어? 자,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평균 낸 거고, 지금 사다리꼴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건 2분의 1이죠. 답은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답 4분의 7. 되죠? 못하시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규분포 수업을 할 거고, 숙제는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여기 1246번까지가 우리 오늘 나갈 숙제예요. 정규분포 뒤쪽은 표준화해서, 표준화는 다음 시간 토요일 날 할 겁니다. 토요일 날. 자, 정규분포 수업하고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변수 정규분포 문제 좀 같이 풀게요. 자, 개념서 9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지금 5분만 쉬죠. 25분까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어떤 과목을 배우실 때 용어에다가 노멀을 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야. 노말이 무슨 뜻이야?
평범하고 보통의 이런 뜻이잖아. 용어에다 노말을 주는 건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정규 분포는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 하나예요. 확률 분포 중 하나. 뭐 중 하나라는 말은 안 써도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키를 조사하고 몸무게를 조사하고 연평균 기준을 조사하고 이딴 통계적 자료들을 조사하면 그 자료들엔 대표값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중3 때부터 배우셨던 대표값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게요? 평균, 표준 편차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얘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얘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너무 복잡하죠? 그죠? 의미를 하나씩만 뜯어봅시다. 파이 뭐예요? 파이 뭐야? 그러니까 3.141596이라고 불리는 무리수고 원주율이지? 원주율이 뭔지는 아냐?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야. 한 3.14배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이거 이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 확률하는 사람들도 알아야지. 왜냐면은 너네 나한테 배웠잖아. 자, 이는 그 값이 2.71828 정도 되는 무리수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2.72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무리수고 자연상수라고도 부르고요. 오일러 수라고도 부릅니다. 그건 안 쓸게요. 이 정도만 써놓읍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야? 한 2.7 정도 되는 상수야. 알겠어요? m은 뭐예요? 위에 써놨잖아. 평균이야. 이거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야. 알겠어? 그러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알면 함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니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 알겠죠? 대신 함수 모양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2의 몇 승인 상태니까 항상 양수고 x는 m이라는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규 분포고요. 얘를 그리면 정규 분포 곡선이 돼요. 그럼 니들은 뭐만 알면 되냐? 결국 m과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잖아. 왜냐면 이건 3.14고 이건 2.72라니까. 그치? 이 m이 변함에 따라, 이 시그마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먼저 m부터 설명할게요. 다른 정보들은 모두 유지가 되는데 m 값이 변하면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합니다. 알겠어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 너네 2의 x제곱이 있고 2의 x-m제곱이 있어. 얘네들이 무슨 관계겠어? m만큼 평행 이동 관계에 있는 거지. x 옆에 붙어 있는 상수가 변한다라는 건 그래프가 x축으로 어느 정도 평행 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됐죠? 자, 밑에 있어요. 시그마는 유지한 상태로 m 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요 그림에다가 별표 쳐놔. 잘 들어야 돼. 너네 표준 편차가 뭘 나타내는 대표값이야? 산포도를 나타내는 대표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알겠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부터 자료를 2개 써볼 테니까 누가 산포도가 높은 자료인지 대답해봐요. 자, 산포도가 더 높은 자료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겁니다. 아래 거가 산포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위에 있는 자료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아래에 있는 자료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면 시그마 1이 클까? 시그마 2가 클까? 시그마 2가 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얘는 69에 몇 명? 1명, 70에 몇 명? 4명, 그 다음 71에 몇 명? 1명. 그럼 이거를 혹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로 쓰면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인 거야. 가운데가 우뚝 솟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는요. 70점 2명, 60점 1명, 50점 1명, 80점 1명, 90점 1명. 맞지? 이걸 부드럽게 좀 이어보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돼. 이해되세요? 산포도가 낮은 애들이 있잖아. 평균 애들이 많아요. 다시. 산포도가 낮은 애들이 평균에 애들이 많다고. 산포도가 낮은 애들이 평균의 애들이 많아. 그래서 산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프의 가운데가 우뚝 솟아요. 그 다음에 산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면적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인 1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가 낮아지면 오른쪽이 좀 벌어지는 거야. 자, 이 친구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이 가운데 거 표준 편차 시그마 2, 그 다음 가장 뚱뚱한 그래프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3라고 하면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알겠어요? 자, 외우시긴 해야 돼요. 시그마가 낮아지면, 표준 편차가 낮아지면 산포도가 낮아져서 가운데가 우뚝 솟는다. 이해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산포도가 낮아지면 평균 애들이 많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나도. 알겠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해. 근데 문제 풀 땐 되게 별거 없어. 자, 봐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볼 거야. 정규분포 구성 워낙 중요해서. 산포도가 낮으면 가운데 우뚝 솟아. 자, 그래서 봐봐요. 니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한다고? 안 해. 근데 정규분포가 결정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돼?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정규분포의 표현은 fx로 안 쓰고요. 우리 아까 바이노미얼 하듯이 노말이라고 쓰고 여기에 평균 쓰고 여기에 분산 씁니다. 자, 여기에 네모치고 별표 치세요. 니들한테 쓰라고 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 뭐 평균 70이고 표준 편차 4면, 아니 그러니까 분산 4면 이거 fx를 쓸 수 있겠지. 니들한테 여기까지 쓰라고 시키진 않는데 바이노미얼은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식을. 그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이따가 미적분한 애들은 이 그래프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잠깐 봅시다. 지울게요. 그럼 니들은 쌤, 난 fx는 모르는데요? 이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돼. 가운데 70이고 이렇게 솟아있구나.
이 정도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자, 이쪽은 점근선이 x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죠? 자, 대답해봐요. 최소값, 최대값은 문제에서 줄 거야. 뭐 안 줄 수도 있긴 한데. 이 면적 몇이겠어요? 1. 자, 그 가운데 잘랐어. 가운데 잘라가지고 p,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물어보면 m 이상 물어보는 거지. 몇? 0.5. 그렇지. p, x가 m보다 작을 확률은요? 0.5.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물어보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성질 볼게요. 자,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이고 밑줄 x축을 점근선. 그 다음에 넓이 1이고요. m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폭은 좁고 곡선의 높이는 높아진다. 여기까지만. m은 필요 없어. 평균이 축이잖아. 그러니까 평균 커지면 그냥 그래프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야. 알겠죠? 이게 커져. 그럼 그래프 밀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커져. 그럼 그래프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 좀 잘 그리는데? 너 왜 웃었어? 그래, 행복해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준 정규 분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 풉시다. 면적을 조금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서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상식이 필요한 시대야. 상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254쪽으로 오세요. 자, 254쪽에 이게 여러분들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풀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1226번을 풀어봅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요, 항상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2번, 3번 배우신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문제가 뜩뜩뜩 끝나야 되고, 지금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림 하나 하고, 이 그림을 우리가 노말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 이 정도 적어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보시죠. 시간 좀 모자랐을 수 있어요. 자, 가보시면 n-5보다 작을 확률이랑 2n-4보다 클 확률이 같대. 그럼 이건 이제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n-5랑 2n-4는 어디 있을까? 물론 누가 큰지 모르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을 거예요. n-5, 2n-4 이런 식으로. 왜? n-5보다 작은 면적은 이런 데고 2n-4보다 큰 면적은 이런 데니까 같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식을 써내시는 거야. 상식이 필요한 식이라 그랬잖아. 어떻게 식 쓸 수 있을까? 항상 연습시키지. 두 수의 합은 중점의 2배. 이거 평균 내지 말고 맨날 연습하는 거지. 우리 삼각함수부터. 두 수의 합은 뭐라고 준성아? 평균의 2배. 아시겠어요? 그럼 2n 뜩뜩 떨어뜨리고 나면 n 몇이에요? 9. 그럼 지금 벌써 이런 게 밝혀진 거지. 우와, 머리 멈춤. 몇? 14. 오, 와. 머리 갑자기 멈춤. 와우.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9야. 근데 또 비슷한 문장 아니야? 1보다 큰 확률하고 몇보다 작은 확률이 같대. 1보다 큰 확률이면 9를 기준으로 이런 데 아니야. 그죠? 몇보다 작은 확률이 같아야 돼. 당연히 이 반대편 아니겠어? 맞지? 그럼 이렇게 더해서 18 돼야 돼. 계산이 좀 빨라야 돼. 할 수 있어? 이거 17이라고. 이만큼이 17이야. 9 플러스 2 시그마가 17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대칭성을 잘 다루는 게 목표고, 그래서 중점의 2배 하는 이 스킬은 정말 좋고요. 여러분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야, fx 자체가 고등학교 수준을 넘었어. 그치? 어차피 이런 거밖에 못 물어봐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넘겨서 유형 4번으로 오시고요. 기호들이 좀 복잡하긴 할 거야. 화이팅을 하는 거야. 자,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1231번 해봐요. 1231. 보세요.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x1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거고, x2의 확률 밀도 함수가 gx인 거야. 얘네는 난리를 칠 거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얘를 노말로 표현했을 때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만 중요한 거야. 자, 그래프를 보면 fx의 평균이 보여요. 몇이죠? x1.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시그마를 모르니까 얘네들이 시그마 x1, 시그마 x2라고 표현해놔서 나도 이렇게 쓸게요. 대신 여기에는 제곱이 와야 됩니다. 분산을 쓰셔야 되니까. 혹시 노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가자. 기억. 2x1 뭐 구하라는 거야? 평균 스몰 x1이라는 얘기고요. 요건 스몰 x2라는 얘기예요. 누가 크니? 하고 물어본 건데 x2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기억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오늘 배우신 거예요. 시그마가 낮을수록 그래프가 우뚝 솟는다 그랬지. 뻑키만 기억나죠 또. 얘가 시그마가 낮아요. 요게 시그마가 낮은 거야. 그러면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얘들아, 2x1 표현은 복잡하지만 확률 변수 x1의 평균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스몰 x1. 그렇지. 이 문제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스몰 x2예요. 이렇게 크냐라고 물어본 건데 fx1의 의미는 x1에서의 함수값 여기고, gx2는 x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본 거야. 누가 커요? gx2가 크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왼쪽 보시면 x1이 x1보다 작은 곳에서의 확률, 즉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x2가 x2보다 큰 곳의 확률, 넓이를 물어본 거니까 이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프의 위치나 굴곡은 다르지만 정규분포의 특성에 의해서 둘 다 몇? 0.5. 그렇지.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오케이. 자, 넘기세요. 자, 유형 5번 보시고요. (1240번) 해보세요. 기호들이 생소해서 어려워 보일 거야. 근데 정말 쉬워요. 쉽게 생각하시는 거야. 화이팅. 그렇죠. 답은 33이에요. 설명은 자세히 할 거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30보다 작고 52보다 큰 곳의 확률이 같다라는 건 30과 52의 중간에 평균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긴 내야 되는데 평균 안 내고 그냥 더하면요. 이게 평균의 2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A부터 A 플러스 16까지 면적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A와 A 플러스 16 사이에 정가운데 평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값을 더하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중점의 2배, 그지? 끝.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그려놓으셔야 상상이 잘 되고요. 30보다 작은 확률이랑 52보다 큰 확률이 같다라는 건 30과 52가 평균으로부터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라는 얘기라서 가운데는 41. 됐죠? 그 다음 A부터 A 플러스 16까지 값이 최대가 되래. 근데 만약에 A가 작아서 이 A랑 A 플러스 16이 왼쪽으로 밀려 있다면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 A랑 A 플러스 16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가지고 오다가 점점 저 꼭대기를 많이 물고 있잖아? 이 꼭대기 부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순간이 언제겠어? 지금, 그렇지. A랑 A 플러스 16이 이렇게 꼭지점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순간. 맞아요? 좀 더 오른쪽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작아져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산 봉우리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문제가 나와요. A와 A 플러스 16의 평균도 41이야. 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깨서 통계가 29번에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재작년 수능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다 맞췄어요. 평형을 깨도 안 어려워. 어쨌든. 얘들아, X 차이의 문제가 지금 조금 있어. 이 마플 시너지 특성상 좀 실전형 문제풀이여가지고 정규 분포가 조금씩 녹아있네. 제가 좀 빼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문제 빼시면 됩니다. 뺀 거는 요번에 안 푼다는 얘기지. 다음 시간에는 푸는 거야. 유형 6번 조금 힘들겠는데. 됐어요? 여기까지고, 자기가 개념이 조금 헷갈리거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강의 보세요. 그 개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까지 베이젝슨 기준으로 굉장히 강의 제목이 디테일하게 잘 써져 있거든? 보면 돼. 베이젝슨 안 버렸지? 뭐야? 베이스. 어. 파란 색깔. 몰라, 색깔은 모르겠어. 방학 때 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혹시 책 없는 사람들 얘기해. 그냥 내가 PDF 보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마요. 끝. 수고했습니다.